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쩔 수 없다가 스트레스입니다. 어쩔 수 없다가 스트레스. 어쩔 수 없다라는 말 혹시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마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아니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러한 표현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남과 상황에 대한 것.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또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뜻이겠죠. 네, 내가 원치 않은데 싫은데 할 수 없이 한다. 이 할 수 없이가 무슨 이유일까요? 대개는 관계와 책임입니다. 네, 내가 책임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꼭 해야만 한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해야만 한다 또는 해야만 하는 일, 해야만 하는 공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같은 뜻입니다. 남과 상황에 가는 건 어떤 걸까요? 네, 남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를 않아요. 네, 노력해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하죠. 이럴 때는요,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해도 안 된다. 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 체념을 합니다. 또 포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내려놓기를 하죠. 내려놓기.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해야만 한다 또는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쩔 수 없다가 스트레스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주 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싫은 일을 내가 했어요. 네,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내가 싫은 일을 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만 하고, 즉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고, 매일매일 내가 포기를 해야 되고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고,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데 내가 하기가 싫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일까요? 내가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 내 마음에는 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겉마음과 그 밑에 있는 속마음. 네, 내가 의식하는 마음. 네, 이거 이제 겉마음인데요. 이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해야만 한다. 요거는 생각이죠. 그러면 하기 싫다. 요건 뭘까요? 요거는 느낌입니다. 요거는 속마음이죠. 그래서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돼요? 해야만 한다 하니까 그걸 해요. 네, 그걸 하긴 하는데 이게 머리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이 겉마음, 해야만 한다는 겉마음과 또 하기 싫다는 속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죠. 네,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싸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싸우는 게요, 내 생각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만 하는 것 같잖아요. 뭐 하여튼 내가 해야만 하는 걸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머리에서 싸우니까요, 요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스트레스로 느껴지죠. 이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요, 내 기력을 갖다가 소진을 시켜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보면 갈등, 고민,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런데 기력이 다 소진이 돼요. 네, 하루를 보내고 나잖아요. 그럼 기운이 그냥 뭐 탈진을 해버려요. 네,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해만 하는 일을. 그런데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나 열심히 해야지. 나 집중해야 돼.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이래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거나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안 나요. 힘은 많이 들었는데 별로 성과가 안 나죠. 네, 이게 고통, 기력 소진, 그 다음에 성과 저하, 그 다음에 딴 생각. 이게 이제 악순환을 하죠. 악순환. 네, 이게 악순환하면서 고통은 더 늘어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뭐 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이제 기능 장애가 생기죠. 그러면 더 고통스럽죠. 그러면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겠어요? 네, 내려놓기 또는 체념하기. 이건 어떻겠어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내가 그냥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네, 그거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내가 생각을 하죠.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요. 아유, 내가 뭘 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후회스럽고 또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망스럽고 절망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싸우거든요. 네, 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또 싸웁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점점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가 스트레스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선택한다. 네, 선택한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선택을 하냐면은 행동부터 선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뭐 그게 공부가 됐던 일이 됐던 뭐 내가 원하는 성취가 됐던 내가 해야 돼요. 뭐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던 그럴 때 그 행동을 내가 한다, 안 한다로 선택을 하세요. 네, 다른 이유 대지 마시고요. 해야만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한다, 안 한다. 네, 한다도 행동이고 안 한다도 행동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동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마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좋아한다. 내가 한 그 선택을 좋아한다, 아니면은 싫어한다. 네,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싫어한다를 선택하세요? 네. 만약에 내가 한다 그래 놓고 싫어한다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네, 싫어서 하는 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한다가 되는 거고요. 안 한다를 해 놓고 또 싫어한다를 선택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후회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다를 선택하면은 좋아하는 마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 반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요, 물론 잘 안 돼요. 네, 물론 잘 안 되는데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한 선택을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분만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게 아예 없어져 버려요. 계속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반대로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요, 어렸을 때 자녀 교육에서 왔습니다. 네, 공부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네, 엄마가 공부시킬 때, 야, 너 공부하기 싫지? 그런데 너 이따 놀아라. 네, 이따 놀아라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거죠. 공부는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네, 이게 바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게 해야 되죠. 그런데 뭘로 이걸 보상을 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보상을 했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보상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부 잘했으면은 내가 뭐 상을 주잖아요. 선물을 주거나 뭐 별점도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상, 별점, 뭐 놀기 이런 건 좋은 게 되고요. 좋아하는 게 되고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네, 싫은데도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 하기. 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보상하기가 아니고요. 네, 이게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하게 하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반드시 방법이 생깁니다. 정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먼저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갖다 내가 좋아하면서 하나?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이미 내가 좋다. 그러면은 네, 내 아이도 반드시 따라합니다. 자, 두 번째, 네, 내려놓기가 아니고 쉽게 들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닥터유는 쉽게 들기. 네, 그렇게 왜 어렵게 드느냐? 네, 쉽게 들으면 된다. 네, 이거죠. 자, 어떻게 쉽게 드느냐? 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어깨에 진 짐이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싶어. 네, 이런 말씀 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현재 지고 있는 짐이 과연 정말 필요한 짐인가? 내가 쓸데없는 짐 갖다가 잔뜩 메고 내가 가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 내가 해서 차이가 나는가? 내가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차이를 낼 수 있는가? 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짐이 무거운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해서 아무래도 차이가 안 나는 짐을 갖다가 끝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하려고 해요. 계속 해요. 네, 그런데 그 방법이 내 짐을 갖다가 더 무겁게 해요. 그러면서 안 된대요. 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된대요. 아닙니다. 네, 내가 한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게 비효과적이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어떤 경우는요, 그게 아니고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짐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네. 네, 이것도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진정으로 질문해 보세요. 네, 내가 했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혹시 내가 한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나? 라고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진정으로 질문을 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 이제 사용 안 하실 거죠? 그 말은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나에게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남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 그 말 사용하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있다. 이건 어떠세요? 네,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